자, 버튼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부는 레이블이 없어요. 버튼부는 레이블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인풋으로 할게요. 인풋과 끝에 BR을 넣어서 사용할게요. 자, 인풋 타입에서 서브밋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안 해도 아시겠죠? 확인 버튼입니다. 네. 최종적으로 이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막 작업을 하다 그냥 엔터만 빵 치면은 자동으로 먹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엔터만 빵 눌러도 얘가 먹어버려요. 기본 옵션이에요. 그리고 어디에 뭘 보낼지 네임 필요 없습니다. 있으면 밸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레이블은 아예 안 쓰나요? 라고 한다면 그렇지도 않아요.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안 써도 굳이 상관이 없는 아이라는 거죠. 여기는 뭐라고 하면 되냐? 로그인 또는 뭐 확인 및 전송 이렇게 써주면 요 데이터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우리 눈에 보여요. 이렇게 이걸 안 쓰면 자 아무것도 안 쓰면 진짜 여기가 비어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서 빈 박스가 만들어져요. 그럼 밸류 자체를 아예 안 쓰면 크롬은 제출이라고 뜨고요. 다른 언어, 다른 브라우저 익스, 파이어폭스, 크로미움 자, 요거만 하자. 띄워보면 제출 띡 쿼리 전송 다르잖아요. 네. 익스 이름이 그나마 나아졌네요. 옛날에는 다른 이름이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름이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왜 이렇게 날아갔죠? 익스플로러가 서체가 갑자기 이상하네요. 진짜 얘를 제가 문제인 건지 이제 버릴 때가 진짜 완전히 된 건지 점점. 자, 그래서 반드시 밸류에다가 값을 써라. 동의 및 뭐 전송 이렇게. 그럼 이건 확인이고 인풋 타입 리셋은 이름 그대로 취소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쓰지 않으면 이름은 각각 다르게 나와요. 브라우저마다. 한 가지 더. 자, 버튼 형식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은 버튼 응? 밸류 밸류 버튼에서 구분이 되는 내용상 구분이 되어야 하는 항목에서는요 말 그대로 자, 이미지라고 말하면 좀 그런 것 같고 시각 형태로도 완전히 구분이 되게 처리해라 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무언가 제출하거나 전송하거나 동의하는 항목이 있으면 자, 그에 반하는 버튼도 만들면서 우선순위를 확인을 우선순위로 두는 게 아니라 취소를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뭐 안 할 수도 있겠죠. 취소라는 버튼이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만든다라고 한다면 꼭 취소가 먼저 와야 돼요. 네, 이렇게 취소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확인이에요. 옛날에는 확인이 먼저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 취소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빵 누르다 보면은 서브밋이 먼저 가잖아요. 생각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바뀐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뭘 찾아보시면은 내가 뭘 삭제할 거야. 삭제 버튼 딱 누르면 그 다음에 팝업창이 빵 뜨면서 정말 삭제할 것인가요? 라고 할 때 포커스가 가 있는 게 밑에 있는 애가 아니라 리셋에 먼저 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취소가 먼저 가 있고 동의가 나중에 돼 있죠. 그래서 꼭 탭을 한 번 더 눌러서 네, 눌러 주셔야지만 되죠. 그 차이. 자, 그 다음에 인풋 타입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인풋 타입의 이미지는 뭘까요? 네, 말 그대로 버튼인데 이미지를 배경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려면은 일단 이미지가 하나 필요하겠죠. 여기에 img 요소가 있다면 그 안에다가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쓰셔야 되겠죠. 없는데요 한다면 하나만 가져와 볼까요? 자, 어디서 가져올까? 그냥 아이콘이라고 검색할게요. 자, 그리고 자, 단순하게 아이콘이라고 검색하면 여러 사이트가 있을 것이고 저는 그냥 플래티콘에서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여러 개 있겠지만 곧 있을 할로윈을 대비해서 우리도 하나. 자, 저는 램프를 담아서 컬렉션에서 요거 다운받겠습니다. PNG밖에 안 되네요. 요즘에는 다 유료화돼서. 그래서 큰 거 말고 작은 거 한 64픽셀 정도로 가져오면 되겠죠? 띵, 띵. 자, 그러면은 해당하는 PNG 파일을 가지고 이곳에다가 쓱 담았습니다. 그럼 이 파일을 그대로 불러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미지 태그와 개념이 같습니다. 그러니 어떤 속성으로 불러오면 될까요? src를 이용해서 이미지 안에 들어가는 파일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제대로 들어갔는가 확인하시면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클릭해 보시면 바로 어딘가로 이동을 하죠. 이 이야기는 서브밋과 기능이 똑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미지를 담을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뀐 것 뿐이죠. 그런데 잘 보셔야 되는 건 src로 이미지를 불러왔어요. 그럼 이미지 태그는 src 불러올 때 한 가지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alternate alt가 불러오죠. 얘도 똑같아요. 위쪽에 value로 설명하는 것처럼 얘도 alt 자리에다가 이미지로 동의 및 전송 이런 식으로 담아줍니다. 엄밀히 말하면 서브밋과 이미지 이 두 개는 기능이 똑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많이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 내나 얘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태그는 input 가장 많이 쓰는 태그 이자 가장 많이 쓰는 속성 뭘까요? 버튼 다음 버튼, 이전 버튼, 메뉴 버튼 그렇죠? 햄버거 버튼 많이 하잖아요. 인디케이터를 저는 A로 하지만
버튼을 사용합니다. 버튼에 대한 값도 뭐 다음, 이전 이런 식의 내용을 써주겠죠. 자, 이 아이를 보시면 이렇게 똑같이 들어갑니다. 자, 리셋과 서브밋과 버튼, 사실상 이 세 가지에 가장 주안점을 두시면 되는 거고요. 이 세 번째 있는 인풋 타입 이미지, 글쎄요. 쓰시는 분들은 잘 쓰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쓸 일이 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시는 분도 아직은 본 적이 없습니다. 현 시대에서는. 자, 그리고 하나 더 인풋 타입 파일입니다. 자, 파일은 뭘까요? 네, 여러분이 원하시는 어떠한 데이터를 첨부하시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선택 파일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누르면 보이시죠? 첨부되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아이는 name, value, id 같은 게 들어갈 거예요. id는 저도 한 번 더 찾아볼 것 같은데 어쨌든 자료는 전송해야 될 테니까 그럼 거기에 따른 name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죠? 자료가 담긴 이름을 value에 담겠죠. 그리고 파일의 이름은 send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멀티형은 첫 번째 있던 텍스트의 확장형입니다. 그게 텍스트 에이디어예요. 텍스트 에이디어는 보시면 아이디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텍스트 에이디어 해서 이미지로 클릭했더니 기본적으로 들어간 항목의 하나로 아이디가 있습니다. 이 아이디가 뭐 하는 거냐면 당연히 레이블을 쓰는 거죠. 그래서 멀티라인 또는 여러 줄을 작성 가능한 요소에 대한 설명을 쓰는 곳이겠죠. for와 id는 당연히 똑같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멀티 라인 이렇게 쓰면 되겠죠. 페이스북 댓글, 뭐 트위터 댓글, 카카오톡 보내는 거 전부 다 이메일 보낼 때 글 쓰는 거 마찬가지. 네임 해당하는 요 앞에 들어가는 밸류 값을 담아서 보냅니다. 그럼 여기다가도 이름 있자 이렇게요. 자, 그럼 여기도 써주면 보낼 수 있는 항목으로 바뀌겠죠. 저기 콜스와 로스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 콜스와 로스는 이름을 그대로 확인하시면 콜이 뭐예요? 콜 L이 써 있으니까 세로 세로 로스는 가로 컬럼과 로우. 자, 콜스는 컬럼이니까 그럼 뭐겠습니까? 개수란 얘기예요. 무슨 개수? 제가 이걸 5개로 줄일게요. 너무 크니까. 자, 그럼 결과 확인해 보시면 창이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완전한 5개는 아니지만 거의 5개에 준하는 글씨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완전한 10개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10줄을 쓸 수 있는 공간을 콜스와 로우스로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냥 임시로 쓰는 거고요. 임시로 쓰는 거고 사실상은 얘는 이렇게 조절 가능해요. 페이스북에서도 이거 조절 가능해요. 카톡도 가능하고 가능합니다. 그럼 텍스트 에리어는 사이즈 만들 수 없나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가로값 400픽셀에 높이값 30 너무 작다. 자, 100픽셀만큼 써주세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넣어주세요 하면 들어가요. 똑같이 들어가고 보더 처리해주시면 보더도 처리가 돼요. 다 가능한 아이입니다. 근데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죠. 물론 이 사이즈 조절을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라는 옵션을 걸 수가 있어요. 텍스트 에리어에다가 리사이즈를 논 옵션 걸었어요. 텍스트 에리어 요소에다가 컬스와 로우스는 사실상 우리가 사이즈를 줄 거기 때문에 그닥 필요가 없는 것이고 픽셀로 바꿔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사이즈를 준 상태에서 사이즈가 리사이즈가 되는 걸 막으려면 리사이즈 논이라고 옵션을 붙여버리면 이것만으로 우리는 사이즈 변경 가능한 아이가 없어지니까 조절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없으면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고요.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겠죠. 자, 근데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자, 텍스트 에리어는요, 이 안에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에 글을 작성하면, 당연히 글이 들어가요. PRE 태그와 개념이 같아요. 그래서 글이 들어가고, 글을 쓰면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곳에다가 글을 쓴다는 행위는 사실상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어느 자동차 회사에서 계약서를 여기다 쓴 거예요. 소비자 확인하고 그냥 선명하게끔 만들어 놓게 버튼을 다 만들어 놓고, 일반 계약서는 아니고 시승 신청 계약서긴 하지만 텍스트 A를 그대로 이렇게 보낸 거예요. 제가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보세요 하고 여기다가 신청자는 사용기한 100년으로 월 10원의 보험 및 유류비 전원을 임대할 수 있다. 보장시 매 한 등급 높은 차량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라고 써봤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바뀌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는 제가 HTML 문서에다 썼는데 여기다가 사용기한 최소한 10원으로 합니다. 양심껏 10원으로 보험, 유류비 전원 및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모두 회사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인지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수정이 된 거예요. 확인 버튼 딱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료가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 자료를 다 보겠습니까?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그 차를 10원 딱 주고 뭐 하면 돼요? 그냥 끌고 집에 온다고 해서 소송될 거 있어요? 없지. 그 사람들은 그냥 100년 동안 기름값이나 대주고 있어야지. 계약서인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 부당거래할 수 있죠. 하지만 계약서를 본인들이 사인했잖아 어쨌든. 실제로 이렇게 되게끔 문서를 만든 회사가 있었어요. 불과 4년, 5년 전에. 그래서 그 회사 가가지고 맨날 장난쳤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니까 결혼하실 때 꼭 신청하시고 차량 받아오시면 밥 한 끼는 사세요. 맨날 이랬어요. 여기는 쓰는 곳이 아닙니다. 쓰는 곳이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썼다 못 쓰게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끝에다가 리드 온리라고 하는 속성 하나 붙여 주셔야 돼요. 리드 온리라는 속성을 붙이시면 수정은 안 돼요. 수정 불가능해요. 이렇게 임시로 만들 수는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텍스트 에리어는 글을 작성하는 공간인데 리드 온리라는 글을 속성을 쓰는 행위 자체가 웃긴 거죠. 많은 분들이 텍스트 에리어를 왜 쓰고 있냐면 여기서 많이 발생을 해요. 네이버에 보면 회원가입 버튼 딱 누르면 요 창이 있죠. 무언가 체크하는 항목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폼일 거야. 폼에 보면 뭔가 글을 쓰는 것처럼 되어 있는 창이 있으니까 요거 텍스트 에리어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 있는 창은 텍스트 에리어가 아니고요. div에다가 오버플로우 스크롤을 처리해 놓은 아이들이에요. h3죠? 내용 p죠? p 이거 뭐야? h a p p p p p p p h p 기타 등등등등등. 여기는 리스트겠네. 그죠? 다 태그예요. 여러분 보기엔 몇 줄 안 되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여기 있는 아이들은 여기 있는 내용만 정리해도 수백 줄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 보실 수 있는 태그는 요거는 이제 인풋 타입 입력하는 형태들이었고요. 두 번째 있던 게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죠? 라디오 체크박스. 자, 걔네들과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셀렉트 태그예요. 자, 셀렉트 태그는 마찬가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div를 한번 묶은 다음에 할게요. 자, 셀렉트 태그도 마찬가지로 div로 묶어서 쓸 거고요. 자, 셀렉터에다가는 레이블 같은 걸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무언가를 선택하라고 쓰면 되죠. 예를 들어 태어난 해를 선택하시오. 해는 너무 길다. 월을 선택하시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 구매할 제품을 선택하세요 하는 거죠. 자, 써서 for select product. 그죠? 그건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 id와 for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선택할 수 있는 항목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디자인도 슬쩍 보시면 요 아이죠. 어디 갔니? 자, 보면 있죠. 일로와.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이. 그죠? 아무런 내용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항목을 채워줘야겠죠.
그게 옵션이라고 하는 태그예요. 자, 옵션이라는 태그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희한하게 얘는 밸류가 여기에 들어가요. 이게 밸류예요. 왜? 사실은 위에 있는 라디오를 보면 내가 선택한 아이에 대한 값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선택한 것에 대한 값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으로 놓고 보면 내가 누구 선택해요? 여기 있는 옵션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선택하세요. 있다던가. 자, 옵션에서 자, 마우스를 선택한다던가. 그 다음에 키보드를 선택한다던가. 또 태블릿을 선택한다던가. 또 스마트폰을 선택한다던가. 또 노트북. 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겠죠. 상단에 있는 선택하세요는 실제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세요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값이 있을 게 없어요. 뭐 디폴트로 쓴다던가 아니면 빼도 되겠죠. 네, 대부분 그래서 여기다는 보여주는 아이로 많이 사용을 하죠. 누르면 그때서야 뜨죠. 이때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것 중에 select라는 태그를 난 열심히 디자인해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가로값 200픽셀에 높이값 50픽셀 정도로 만든다 하시고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레이블은 줄바꿈 해놓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사이즈 바뀌어요. 근데 잘 보세요. 안에는 사이즈가 어때요? 그대로죠?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줄이고 얘를 백그라운드 컬러를 하나 넣어주고 옵션이라는 태그를 써야겠다 해서 폰트 사이즈를 좀 키워주고 왕창 마진 버텀을 늘려주고 보더 버텀을 넣어주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넣어주고 자, 여기에 한 가지 더 자, 옵션에 마우스를 올리면 글씨 색깔은 흰색으로 주고 폰트 웨이트를 굵게 주고 폰트 사이즈를 더 크게 주고 뭐 요렇게 너무 크다 이거 조금만 줄일게요. 너무 크니까 이런 식으로 자 주어 봅니다.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고요. 자 이렇게 열심히 내가 디자인했으니까 결과 이쁘게 나오겠지. 띵. 이게 다예요. 먹은 거는 백그라운드 컬러와 글씨 색깔이 끝이에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아이는 여기에 색깔, 글씨 색깔만 먹고 나머지는 기껏해야 셀렉트가 가지고 있는 내용만 따라옵니다. 자, 잘 보세요. 맥을 쓰시는 분들의 컴퓨터에서는 또 다르게 보여요. 짜잔. 아예 안 먹었죠? 또 짜잔. 셀렉트에서는 먹었어요. 펼쳤을 때는 안 먹었어요. 이게 셀렉트 태그예요. 셀렉트는 사실상 여러분이 생각하시던 디자인과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기능 자체가 먹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끝에 있는 이 모양이 댕글댕글하게 생겼어요. 항상. 보더 레디우스를 안 써도 기본적으로 보더 레디우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맥을 쓰시는 분들한테 디자인하라 그러면 결과물이 완전히 다르고, 윈도우스라는 분들의 디자인이 완전히 달라요. 아예 둘이 다른 파트로 바뀌어 버립니다. 딱 달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셀렉트 태그 같은 경우는요, 안 써요. 실무에서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실무에서 이 아이를 안 쓴다 그러면 맥에서는 셀렉트가 전혀 다른 디자인이 나오면 하나 더, 기본적으로 기본 디자인 자체도 셀렉트 기능이 원활하게 동작하지 않으므로 다른 형태로 처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다시 만든다는 얘기예요. 내가 선택하는 아이는 그 아이를 무엇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여러분 자유니까. 저 같은 경우는 쓰다 보니까 이렇게는 해줍니다. 그리고 for 자리에다가 my select 라고 써주고요. 네임에서는 써줍니다. 그리고 value를 써줍니다.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선택한 내용을 어쩌고저쩌고 쓰겠죠. 이것까지는 똑같이 써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읽어주게끔 나중에 뭔가는 처리해주죠. 아니면 이럴 때 히든을 쓰기도 합니다. 이럴 때 보이지 않아도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했느냐 해봅니다. DL을 쓸 거고요. DT와 DD를 쓸게요. UL을 만들어서 또는 그냥 써도 되고요. LI를 한 5가지 정도로 나누죠. 그럼 여기다가는 상품을 선택하세요. 쓰고요. 마우스, 키보드,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셀렉트를 했을 때 디자인이 안 나오니까. 암만 열심히 디자인 하더라도 누르는 순간 디자인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마음에 드는 경우는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태그로 만드는 거죠. 태그 형태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 여러분 자유예요. 자, 원래는 여기 버튼도 들어가고 다 해줘야 돼요.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옵션을 넣어줍니다. 뭐라고? 데이터 셀렉트라는 속성 하나 만들어서 여기 있는 값을 써주면 되겠죠. 여기 데이터 자체는 사용자가 만드는 속성이겠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이름은 여러분이 쓰고 싶은 대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든 쓰시든 마음대로 써서 거기에 따른 어떤 값을 써주는 거죠. 그럼 뭐 하면 돼요? 내가 무언가를 선택을 했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값을 이쪽 위에 있는 밸류에다 전송해줘 라는 코드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제이스에다가. 선택하면 이 마우스라는 값이 여기에 딱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에 name이 있으니까 mySelect라는 변수에 마우스라는 값이 들어가면서 전송 버튼 딱 누르면 보내지게 되겠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실 여기는 다 버튼과 A와 이런 것들 다 들어가겠죠. 원래는. 안 했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 클래스를 하나 써주고 갈게요. DL에다가 클래스 like select라고 쓰겠습니다. 클래스 like select에 들어가는 아이가 있을 것인데 dt와 dd가 있겠죠. 여기다가는 dl 같은 경우는 가로값 250 정도 써놓고요. 높이값 30 정도로 쓰죠. 백그라운드 컬러를 하나 만들어주고 dt 같은 경우는 가로값 100%에 높이값 100% 걸어주면 될 것 같고요. 못하났나요? 자, 그 다음에 dd 같은 경우는 뭐 가로값 100% 걸고 높이값은 오토 할까요? 기타 나머지는 쭉 여러분이 디자인 하시면 되겠죠. 백그라운드 컬러 쓰고 이 안에 들어간 아이들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디자인이 다 되잖아요. 원하시는 대로 이 안에 들어가는 U에 뭐 가로값 100%에 높이값 오토 뭐 써준다든가 안에 들어가는 LI는 보더 버텀 1픽셀 어쩌고저쩌고 쓰고 마진 버텀에 써주고 다 가능하겠죠. 마우스 올릴 때도 뭐 처리하고 다 가능할 거예요. 자, 그래 놓고 난 다음에 DT를 보이지 않게 딱 만들어요. 디스플레이 none. 그러면 되죠? 그럼 DD는 보이지 않고 DT만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like select에다가 DT에다가 마우스 올리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 뒤에 오는 DD를 뭐 해라? 보여주세요. 그렇잖아요? 뭐 DT 벗어나면 또 안 되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네요. 그럼 실제로는 여기에 하는 것처럼 처리가 나겠죠. 오타가 있군요. 엄청난 오타구만. 난리가 났네. 죄다 그렇게 썼군요. 마지막 번째 들어가는 거 할 겁니다. 하기 전에 잠깐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자, 셀렉트 태그는 맥과 윈도우의 디자인 결과물이 전혀 다르기도 하고 셀렉트 태그 자체의 디자인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꾸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물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CSS 코드가 몇 개가 있기는 해요. 강제적으로 디자인을 원래 있던 디자인 모양이 아니라 강제로 풀어주는 옵션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하기 이전에 대부분은 여기 있는 다른 태그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인풋 태그를 타입을 굳이 보여줄 필요 없이 숨겨놓고 내가
사용자에 대한 속성을 통해서 입력을 하면, 선택을 하면 거기에 대한 속성에 들어있는 값을 가지고 전달이 되게끔, 전송 누르면 그렇게 전송이 되게끔 이야기하게끔 만들어 준다라는, 숨겨놓고 처리를 하더라. 자, 마지막으로 보셔야 되는 아이는 버튼입니다. 여태까지 많이 보셨죠? 버튼은 총 3가지. 하나는 확인, 하나는 취소, 하나는 버튼입니다. 그럼 확인은 타입 무엇일까요? 서브밋. 그럼 또 하나는 뭘까요? 무언가를 취소하겠다? 리셋. 그럼 기본 버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버튼. 서브밋이라고 하는 아이는 이미지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은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에 대한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이미지 넣거나 이미지 태그 집어넣으면 되거든.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풋 태그의 타입 버튼을 쓰나 버튼 태그의 타입 하나 개념이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인풋 태그의 서브밋, 인풋 태그의 리셋, 인풋 태그의 버튼을 잘 안 쓰고 오히려 이 그냥 버튼 태그로 대처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파일 전송하는 경우만 따로 쓰겠죠. 근데 요즘에 파일 전송하는 경우는 그냥 좀 다른 개념으로 좀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특히 이메일 같은 거 보내는 거 보면, 드래그해서 담는 거 보면 그런 식으로 타입의 파일로 쓰는 경우보다는 좀 다르게 쓰는 것 같아요. 그럼 요즘에는 인풋에 들어가는 타입 버튼 형식들은 잘 안 쓰느냐?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버튼 요소 자체는 폼의 내부에 들어간 게 아니라 외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쓰임새가 좀 더 많죠. 멀티용으로 좀 더 쓰임새가 늘어났죠. 자,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